코스픽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배당락일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보다는 이 시장이 오늘장에서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마감 어떻게 했는지 지수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8일 만에 4,200선을 탈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대비 2.2% 상승하면서 4,22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또한 1.40% 상승하면서 932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내내 견조한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한 국내 증시 오늘 오후 들어서 그리고 마감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는 흐름이었고요.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3천억 원 넘게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도 내내 수급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큰 상승을 좀 견인했던 주역 바로 반도체 투톱을 좀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부터 투자 경고 지정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메모리, 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전망들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글로벌 IB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사 또한 지금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오늘장에서 여기에 대한 여파를 받으면서 반도체 투톱 나란히 날아올랐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중에 12만 전자도 터치라는 모습이었고요. 2% 넘게 상승하면서 11만 9,500원에서 종가 형성을 했고 SK하이닉스 또한 오늘장에서 6.8%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외 로봇주들도 오늘 탄력적인 흐름 가져갔습니다. 2026년 이 미국과 중국의 휴머노이드 이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더해지면서 지금 피지컬 AI 본격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작용이 되는 모습입니다. 미중 이런 패권 경쟁이 심화된다면 어떻게 보면 국내 쪽으로 반사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모멘텀까지도 작용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CES에 대한 기대감까지 현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로봇주들 탄력적인 흐름 가져갔습니다. 계양전기 30%, 인탑스 또한 29.97%, 라운테크 29.92%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2차 전지 관련주인 LG에너지솔루션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면서 6.5% 넘게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모두 또 강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내에서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HLB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3.5% 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1%, 그리고 HLB가 6%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BM은 0.77%, ABL 바이오 또한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는 자화전자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 애플, 삼성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기술력적으로 좀 넘보는 그런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애플과 삼성 그리고 중국까지도 픽한 자화전자 오늘장에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죠. 17% 넘게 애프터마켓에서도 시세를 더 세게 분출해주고 있고요. 이외에는 가온전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S, LIG 넥스원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서는 역시나 인탑스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로봇주, 이 CS에 대한 기대감이 연속적으로 또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29.97%, 애프터마켓에서도 견조한 탄력 이어가고 있고요. 이외에는 세크, HVM, 메지온 그리고 S바이오메딕스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12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오늘 국내 증시 아주 강하게 시세를 내뿜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38일 만에 4,200선을 다시금 탈환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우리가 정말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좀 시장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2026년에는 우리가 어느 섹터를 좀 유망하게 봐야 될지 자세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내일이면 또 어떻게 보면 12월에 또 마지막 거래일이 다가왔는데 우리 전문가님과 지금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내년도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2026년에는 좀 전반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이렇게 투자 경고에서 지정 해제된 종목들이 크게 날아오르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흐름을 쭉 이어갈 수 있을지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 방송을 잘 보신 분들은 아마 되게 올해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7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의 계좌는 그보다 더 수익이 나셨겠죠. 만약에 이제 안 나셨다면 여러분들은 26년에 더 힘든 한 해를 보내실 것 같고, 만약에 올해 코스피 대비해서 더 수익을 많이 내셨다면 여러분들은 내년에 시장이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내년 증시도 올해하고 비슷한 연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90포인트가 상승을 했는데 상승 종목이 300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이 500종목이 넘었습니다. 지수가 1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하는데 하락 종목이 거의 조금 더 하면 2배 정도 많았다는 거죠. 자, 일단 제가 이제 최근에 방송에서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하이닉스 매수해야 된다, 지금 매수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53만 원, 54만 원에 이제 저하고 함께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률이 이제 오늘자로 한 8일 만에 20%가 넘어섰죠.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되게 많은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올해 이제 하이닉스가 연초에 20만 원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65만 원이죠. 그러면 내가 연초에 하이닉스 한 2천만 원 사뒀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6천만 원이 넘어선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아니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제 방송을 끝까지 잘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26년, 27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새해부터는 좀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진 2025년이 마무리가 되어 가려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만 지나면 2025년이 정말 마무리가 되는데 올 한 해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대형주들 위주로 좀 아웃퍼폼했던 한 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 정책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가 4,000피 시원하게 뚫어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4,200선까지도 탈환한 모습인데 과연 이렇게 대형주 장세가 내년에도 지속될지 이런 부분이 많은 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대형주들 잡는 또 헌터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께서는 올 한 해 여러분들께 대형주들 위주로 좀 많은 종목들 나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SK하이닉스라는 종목도 또 올림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알테오젠 등등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타점도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게 수익 매매 관점으로 짧게 끊어가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길게 끊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25만 원대에서 잡으신 이후에 60만 원까지도 여러분들께 또 큰 폭의 상승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렸거든요. 내년에도 이런 흐름을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내년도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든든하게 한번 계좌 방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한 종목 위주로 10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 뭐 양시장 통틀어서 거래대금 1위인 하이닉스를 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그리고 제 방송을 올랐습니다. 보신 분들은 또 워낙 또 하이닉스가 다 있으실 거기 때문에 되게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내년에도 대형주 위주로 가느냐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대형주 위주로 갑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증시가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의 15년 동안
계속 랠리를 달렸죠. 그런데 미국 증시가 그랬거든요. 계속 대형주였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 증시가 미장에서 한번 흐름을 갖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봐도 한 2010년부터 이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한 2017년, 2018년 그때까지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2017년부터 해서 한 2021년까지 테슬라가 완전히 대박이 났죠. 네, 그리고 이제 22년부터는 어땠습니까? 엔비디아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정말로 큰 수익이 났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사실 뭐 15년 동안 강세라고 그래도 상위 10개 종목 정도가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외의 섹터,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랄지 아니면은 진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그 외 다른 섹터들 있잖아요. 그 외 다른 섹터들은 계속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한 15년 동안에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금 올해 처음 지금 주식과 상승했잖아요. 올해 지금 대형주가 강세이기 때문에 내년엔 중소형주가 강세일 것이다. 그러면 아마추어입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대신에 내년에는 또 다른 주도주가 나올 수는 있겠죠. 혹은 하이닉스가 더 갈 수도 있을 거고 또 그 틈새에서 또 다른 이제 무언가 주도 섹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주도 섹터의 중심에는 어쨌든 이제 중심은 AI가 있겠죠. 그렇죠? 오늘 하이닉스가 오늘 6%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이제 25만 원부터 지금까지도 저한테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보유하고 있으시죠. 물론 하이닉스는 아니고 SK 스퀘어입니다. 더 올랐죠. 그렇죠? 네, 수익률이 130%가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제가 그 동안에 이제 11월부터 해가지고도 계속 하이닉스를 갖다가 계속 스윙 타점을 잡아드렸잖아요. 11월부터 해서 하이닉스가 이제 65만 원에서 50만 원 초반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65만 원 됐죠. 제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11월, 12월에서 하이닉스 스윙 타점에서 60%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주식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얼마나 진짜 능숙하게 투자하느냐.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주목을 해야겠습니까? 그런 대형주 플레이를 갖다가 잘하는 투자자가 진짜 누구냐. 그런 사람들의 방송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겠죠. 하이닉스가 오늘 NH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노무라 증권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영업이익을 갖다가 133조를 갖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NH증권에서는 하이닉스의 지금 영업이익이 105조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기업 합쳤을 때 영업이익이 240조라는 엄청난 그런 이익이 나는 거죠. 참고로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영업이익이 240조였는데 내년에 두 기업의 영업이익이 240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딜 봐야겠습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빈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두 기업을 빼고서 시장을 논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만약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내년에 105조라고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450조가 채 안 됩니다. 그럼 말 그대로 한 4년만 장사하면 시가총액을 그대로 기업을 갖다 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카페를 하는데 한 해에 들어간 자금이 총 자금이 만약에 4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해에 2억씩 인건비 그런 거 다 뽑고도 한 해에 2억씩 만약에 순이익이 남는다. 그렇다고 그러면 4년이면은 가게를 하나 또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엄청난 지금 돈을 갖다가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단순하게 내년에 그러면 또 100만 닉스 가고 200만 닉스 가고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쭉 가져갈 때는 쭉 가져가고 또 트레이딩 할 때는 트레이딩하고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겠죠. 하이닉스는 저는 참고로 오늘 오늘 이제 일부 이익 실현을 했죠. 그렇죠? 예, 저하고 함께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 한 20% 이상에서 기분 좋게 일부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하이닉스를 제가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지 또 다른 대형주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나 하나오션이나 그런 앞으로도 이제 그런 주식이 주도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쉬는 구간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방송을 끝까지 잘 봐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에 투자하실 때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SK하이닉스 관련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대형주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중대형 우량주 좋은 거 누구나 압니다. 다만 언제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될지 이 부분이 딱 떨어져 맞아야지 내 계좌가 또 플러스로 빨갛게 또 물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25만 닉스 때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그 이후에도 또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도 중간중간에 스윙 관점으로 짧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챙겨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들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내년도에 유망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나도 그래서 상승이 나올 만한 그 타이밍을 같이 한번 전문가님과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장중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흐름도 살펴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관련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특히나 수익 매매 관점으로 좀 짧게 공략할 만한 구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또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2026년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역시나 성공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계좌를 상위 0.1%의 자산가로 만들어드리는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이제 또 정말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이면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6년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주식시장 전망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이제 40년 차트입니다. 40년 차트. 정말 쉼 없이 그래도 여러분들 뭐 국장 참 재미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어쨌건 되게 끊임없이 잘 달려왔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40년 차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한번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계속 이제 500에서 1000포인트를 갖다가 계속 머물렀어요. 그렇죠? 네, 계속 뚫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랬습니다. 1000에서 500이니까 50% 마이너스 막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던 지수가 2005년에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이제 1000을 갖다 훌쩍 뛰어넘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또 박스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올해 또 큰 폭으로 또 뛰어넘었습니다. 3000을 돌파했죠.
자, 이때 국내 코스피가 물론 기업 이익이 확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뭘까요? 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에 아주 된소리 맞았죠, 그렇죠? 2008년이 이제 금융위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박스권을 갖다가 돌파한 그 배경이 뭐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입니다, 그렇죠? 네. 바로 옆에서 엄청나게 큰 세계 공장이 지어지고 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으로서 그때 이제 중국의 인프라와 함께 큰 폭의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올해 지금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지금 좋아진 건 또 어떤 게 생겼을까요? AI죠, 그렇죠? AI입니다. AI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됐습니까? 자,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AI가 엄청 이제 결국 이제 대세죠. 예, 대세로 완전히 자리 잡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사실 AI는 엄청난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전력도 엄청나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제반 여건들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제 전 세계 선진국들이 지금 이제 중국을 갖다가 공급망에서 배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대체되는 게 지금 이제 중국을 제외한 세계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가 지금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큰 지금 우리나라의 베네핏으로 오지 않습니까? 방산도 그렇지만 사실 뭐 조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전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한 몇 년 동안은 좋을 거예요, 그렇죠? 좋다는 거는 적어도 시장이 침체가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년에 시장이 뭐 올해만큼 좋으냐, 뭐 그런 건 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내년에 증시가 예를 들어서 올해보다 30% 오른다. 그러면은 시장은 분명히 한두 번 출렁거리겠죠, 그렇죠? 주식 투자는 항상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갖다가 꾸준히 계속 상승을 시키는 그런 여건은 마련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당분간은 침체는 오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올해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한 20% 올랐죠. 근데 우리나라 70% 올랐습니다, 그렇죠? 자, 미국은 지금 AI에서도 섞여 있죠, 그렇죠? AI 소프트웨어도 되게 크고, 그리고 인프라는 사실 제반 그 인프라가 좀 약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미국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국내는 AI 인프라 쪽이기 때문에 핵심이란 말이죠. 흡사 뭐 미국의 뭐 서부 시대 그럴 때 뭐 금광이 뭐 엄청나게 많이 부를 창출했는데 거기서 사실 돈을 번 기업들은 어딥니까? 뭐 리바이스나 그런 회사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거기서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인프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AI 인프라를 갖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당분간 수년 동안은 미국 대비해서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는 어떻습니까? 소프트웨어는 위너가 모든 걸 다 가져가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2010년대 이후에 수많은 미국의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사라지고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헤게모니를 갖다 완전히 쥐게 됐잖아요. 결국은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국내 증시가 미국보다는 좋을 거고 세계 증시에서도 주목을 갖다가 받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2008년 이후에 이제 연간 코스피 그 우리나라 상장사의 영업이익을 갖다가 합친 규모를 보시면 자,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200조예요. 200조.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100조, 그리고 여기가 200조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계속 200조에 늪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박스권 기간 동안에 계속 걸리는 거죠. 그렇죠? 200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260조를 뚫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405조로 네,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갖다가 낼 거라고 하죠. 그렇죠? 당연히 박스권 돌파에 어떤 근거가 되는 거겠죠. 충분히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년에 뭐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사실 돈을 갖다가 버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두 개죠, 그렇죠? 뭐 크게 본다면 세 개일 텐데 사업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을 갖다가 그래도 손쉽게 상대적으로 손쉽게 불릴 수 있는 곳, 상대적으로 소자본으로 해도 그리고 우리가 좀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돈을 갖다가 벌고 그리고 노후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곳, 당연히 주식시장입니다, 그렇죠? 코인 같은 경우는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그리고 사실 버티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은 기업을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능력만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누구나 다 수익을 내기 쉽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충분히 누구나 다 손쉽게,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2026년도 그렇고 27년도, 28년도 똑같아요. 우리는 항상 대형주에 집중해야 돼요. 왜? 지금 미국 증시가 15년 동안에 미국 증시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올랐는데 한 3배, 4배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수 자체가. 근데 뭐가 올랐어요? 미국의 흔히 말하는 이제 빅테크 12개 기업이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죠? 네. 나머지는 그냥 계속 제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앞으로 같은 방향으로 갈 거예요. 결국은 그 AI와 관련된 그런 섹터만 옮겨갈 뿐이고 그런 대기업들이 결국은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겠죠. 자, 올해 미증시 20% 올랐는데 그 중에 보시면은 엔비디아하고 알파벳이 올해 3분의 1을 다 벌어들인 거예요. 나머지 미국의 수천 개, 수만 개의 기업들이 나머지를 갖다 했고 2개의 기업이 30% 이상을 다 차지했습니다. 보시면 이런 내용 있죠. 그냥 몰빵할 걸. S&P 지수 종목 한 개가 20% 끌어올렸다. 알파벳이 20% 끌어올린 거예요. 자, 코스피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올 초에 시가가 얼마입니까? 17만 원이에요. 지금 얼마예요? 65만 원이에요. 1억 7천 사뒀으면 지금 이제 6억 5천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그렇게 투자만 그런 부분만 잘 신경 써서 하시면 되세요. 뭐 부담 없는 그런 그 상대적으로 주식장 원래 미인 대회잖아요. 그렇죠? 네.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죠. 그렇죠? 하이닉스 지금 뭐 100조 이상 얘기하고 삼성전자 130조 얘기하는데 다른 글로벌 기업 대비해서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 수준이고 하다못해 그래 우리나라는 뭐 북핵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대만의 TSMC는 대만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90조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26년에 올해는 TSMC의 영업이익이 한 65조 70조 났고요. 내년에 이제 90조 날 거라고 그래요. 90조. 그런데 시가총액이 2,300조예요. 이 기업 하나가.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내년에 이 영업이익의 2배 이상을 버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2개 합쳐가지고 절반밖에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가 좀 움직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부담도 없네. 그러고 들어오겠죠. 그렇죠? 자, 똑같은 하이닉스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주식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이닉스 지금 보시면 제가 1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하이닉스를 갖다가 여기 보시면 뭐 복잡하게 돼 있죠. 그렇죠? 뭐 간단히 말하면 이제 B는 바이고 제가 이제 매수한 타점이고 S는 이제 셀한 타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오늘이 이제 처음으로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냥 뭐 시가하고 고가하고 뭐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차이는 없죠. 하이닉스 10분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쭉 내려오다가 바닥에 딱 매수하죠. 그렇죠? 53만 원 딱 재매수. 그게 이제 2타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부터 해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한 주도 매도를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3분의 1 정도 그냥 부담 없이 매도하고 또 이제 일부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지 또 이제 타점을 잡아 나가겠죠. 자, 조금 더 그러면 이제 1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이닉스 앞에 보시는 요거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면 60분 차트예요. 도대체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매매를 했느냐 보시면 5번의 매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요게 지금 60분 차트니까 이게 하루예요. 하루에 10%짜리
타점을 갖다가 프리마켓부터 잡았고요. 그리고 이틀에 10%짜리 무조건 급락하면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급락하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제 공부방에 한 4,000분 정도가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틀 동안에 10% 타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틀 동안에 10% 타점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구간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갖다가 와 오늘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막 따라가가지고 2, 3% 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되게 폭락할 때 그럴 때 사고 그리고 한 다음 날 또 이제 뭐 급등하면은 팔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폭락할 때 매수하고 그리고 다음 날 급등하면 매도하고 그런 패턴입니다. 쉽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못 따라하겠습니까? 다 따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2만 원, 3만 원 됐을 때 이때는 매수해서 그냥 가져갑니다. 보유. 네. 그래서 기간이 지금 보시면 11월 21일부터 해서 12월 9일 날 매도를 해요. 그러면 단순하게 날짜로 본다고 한 보름 정도 가져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58만 원, 57, 8만 원에 매도하니까 또 10%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또 이제 이번에 53만 원에 12월 15일 날 매수를 갖다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에서야 또 이제 일부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10%짜리가 4번 나왔고요. 20%짜리가 1번 나왔습니다. 그럼 합치면 얼마입니까? 60%예요. 하이닉스를 내가 그냥 그대로 계속 가져갔다 그러면 5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지금 다시 본전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매매 말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SK 스퀘어를 갖다가 14만 원에 매수한 거를 갖다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 뭐 35만 원 뚫고 뭐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률을 치면 하이닉스보다 더 올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장기 투자부터 해서 이렇게 스윙 투자 그런 부분까지 정말로 능숙하게 그냥 핸들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6년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6년에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지수가 뭐 상저하고를 보여가지고 한 뭐 5%, 10%, 15% 조정받는다. 그럼 이런 스윙 투자를 갖다가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겠죠. 리스크 거의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리스크 거의 작게 해서 이렇게 단기에 이렇게 수익을 갖다가 팍팍 실현하는 그런 방법. 이렇게 대형주 낙주 매매, 대형주 스윙 투자 그런 방법을 갖다 여러분도 꼭 아셔야 됩니다. 센 건 다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매수를 해가지고 뭐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하이닉스로 트레이딩을 갖다가 하니까 삼성전자 우선주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이제 또 알테오젠을 갖다가 또 하고 있죠, 그렇죠? 알테오젠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을 때가 알테오젠 뭐 또 최저가였죠, 그렇죠? 최저가니까 또 이제 공략을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알테오젠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이제 B자가 나오고 바이가 나오고 셀이 나오죠, 그렇죠? 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도. 어떻습니까? 41만 7천 원에 매수해서 45만 원에 매도해서 9% 이익 나오고 또 43만 원에 또 재매수해가지고 또 지금 이제 오늘 현재로 또 6% 수익이 나온 거죠. 지금 보시면 10분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매매는 여러분들이 뭐 60대건, 70대건, 80대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런 거는. 네. 그리고 사실 이럴 때는 여러분도 이 주식을 갖다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투자, 대형주가 갑자기 급락했을 때 좋은 기회가 있다,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 26년, 27년 앞으로 계속 꾸준히 뭐 30년 이후가 되더라도 계속 꾸준히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수익을 계속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죠, 그렇죠? 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갖다가 지금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이게 지난주에 어떤 날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날인데 어떤 분 제가 이제 이걸 갖다 기억을 하는 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컨설팅 요청을 하셨는데 이분이 어떤 주식을 갖다가 뭐 나라스페이스라는 주식을 갖다가 매수를 갖다가 했는데 이게 지금 10분 차트거든요. 10분 차트. 그런데
그냥 어쨌건 괜찮았대요. 그런데 이제 해서 뭐 49,000원 뭐 그 정도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근데 갑자기 오후 들어서 밀리면서 갑자기 끝날 때 되니까 마이너스 45%가 찍히더라는 거예요. 5만 원 부근에서 순식간에 27,000원까지 폭락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완전히 멘붕이 오신 거예요. 이런 아, 이런 투자는 하면 안 되겠다. 네. 이런 투자가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한번 이런 거를 경험을 하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멘탈이 붕괴가 돼요. 그 다음부터 한동안 매매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후유증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PTSD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이런 주식을 투자를 하다 보면 계속 위험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사실 손절이 쉽습니까? 손절 어렵죠. 그렇죠? 나중에 보면은 계좌에 손절 못한 주식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0%, 40%, 50% 그런 주식들 어떻게 막 처치 곤란이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의 연령대가 뭐 저하고 비슷한 연배도 있을 더 많은 분도 있으실 텐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노후 자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노후가 지금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후 자금으로 내가 불장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 강남에 이제 초고가 부동산을 갖다가 선호하는 건 그거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지 그래도 계속 계단식 상승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상승률은 주식에 비할 건 안 되지만 그러면 주식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그런 매매를 갖다가 하셔야 여러분들이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계속 불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노후가 내년에 한 단계 더 혹은 뭐 5단계, 10단계 레벨업 되고 계속 그렇게 노후가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을지 템백업 만들 수 있는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좀 강의를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드신 파일이 있습니다. 일명 차트와 수급 이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서 뭐 어떻게 보면 수급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될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상승 나올 때마다 이 상승분을 챙겨 가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 수익 매매 관점 여기에 대한 이런 해석들 다 이 파일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께서 방송 끝난 이후에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오셔서 미리미리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계속해서 좀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내 소중한 노후 자금, 이 귀중한 이 자금을 불려나갈 수 있을지 템백어를 좀 만들고 싶지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템백어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저한테 이제 올해 이제 한 해가 지금 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좀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올해 4월부터 지금 이제 이분이 이제 저한테 어느 날 좀 컨설팅을 요청을 하셨는데 올해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갖다 하셨대요. 뭐 증권회사에서 이제 2만 원짜리 쿠폰을 갖다가 주면서 계좌를 만들어서 하면 2만 원을 준다 그래서 그거로 했다가 노후 자금이 거의 몇 개월 만에 1억이 이제 6천만 원으로 쪼그라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진짜 멘탈이 붕괴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대선 테마주 막 그런 거로 계좌가 완전히 망가졌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매매예요. 그렇죠? 예, 대형주로 그렇게 해가지고 타점 잡아드리고 그렇게 이분이 이제 보시면 그 뒤에 계좌 수익률이 50%가 났다는 게 아니고 한 달 계좌 수익률이 50%가 났다는 거예요. 한 달 계좌 수익률이. 1억이면은 한 달 만에 1억 5천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특정 종목이 아니고 계좌 전체가.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결국은 이런 매매만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뱀 주사위 놀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뭐 돈 벌었다가 또 왕창 까먹고 돈 벌었다가 왕창 까먹고 뭐 손절하고 손절 이만큼 하고 익절 조금 하고 그런 매매를 하다 보면
번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계속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그냥 결국은 불장난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저한테 컨설팅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러실지 몰라요. 아, 대형주로 해서 근데 수익이 사실 내가 지금 좀 갈 길이 급한데 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나겠어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5월 6일 날 이제 저한테 컨설팅을 받기 시작하셔가지고 9월 말이 됐을 때 5개월이 채 안 됐을 때 이분의 계좌 수익률이 2배가 달성을 한 겁니다. 5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 2배가 난 거예요. 1억이면 2억, 2억이면 4억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물론 주식은 정기예금이 아닙니다. 수직은 아니죠, 그렇죠? 중간에 변동성도 있어요. 저 역시 계속 성장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확 수익 내고 또 박스권을 그리지만 계속 점점 우상향합니다. 또 한번 큰 수익 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그렇죠? 또 이렇게 좀 더디다가 또 가파르게 상승하고, 결국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갖다가 계속 시켜야지 결국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이 진짜 지금은 내가 뭐 1억 모아뒀지만 이게 이제 5억 되고 10억 되고 그럴 수 있는 게 결국은 이런 매매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잘 아는 주식들, 내가 잘 아는 매매 그런 걸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실수로 갖다가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뭐 포트폴리오나 매매나 보시면은 어떻게 한 달에 뭐 50%가 나고 막 그러느냐, 뭐 어떻게 한 4개월, 5개월에 100%가 나고 그러느냐. 여기 지금 보시면 수익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결국은 이런 포트폴리오 매매예요. 5, 6월 달에는 원전, 뭐 한전기술 그런 거 투자를 해가지고 있었고 실제 수익률이 50% 였습니다. 자, 그리고 7, 8월 달에는 이제 하나그룹죠.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런 주식들이 있었고 아시잖아요. 한 뭐 7, 80만 원에서 뭐 120만 원 가고 막 그랬던 거. 그리고 이제 8, 9월, 10월에는 이제 하이닉스, SK스퀘어, 어쨌건 뭐 세 자릿수 그런 수익률이 나왔죠. 그러면 실제로 이런 수익률을 다 합치면은 뭐 5개월에 6개월에 100%가 아니고 더 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하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보통 주도 섹터,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어떻습니까? 한두 달에 수익률 확 뜨고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오션 지금 얼마예요? 지금 뭐 한 11만 원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10월 말에 고가가 얼마입니까? 15만 원이죠, 그렇죠? 저 15만 원에 다 매도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재매수로 갖다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두 달 진짜 임팩트하게 확 수익률 내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도주로 또 투자를 갖다가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하이닉스 이렇게 막 스윙 투자도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알테오젠, 뭐 하나오션 그런 것도 스윙 투자하고 그렇게 수익률을 또 극대화하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당일에 또 이제 강한 섹터의 그런 주도주 그런 거를 갖다가 또 한 번씩 또 공략을 갖다가 하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어쨌건 26년부터는 수익률을 더 또 급증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트폴리오도 기간에 따라서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고, 보시면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제가 매수하고 다음날 상한가 들어가고 보통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도 보시면 80% 수익이 났는데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한 이틀 동안에 16% 수익 나는 그런 스윙 투자도 또 병행을 하고, 또 그리고 뭐 하이닉스 스윙 투자, 또 그리고 이제 ETF 같은 경우에도 뭐 매수하고 다음날 급등하고 또 그런 식으로 투자를 갖다가 하면서 계속 계좌를 갖다가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내가 매수했는데 다음날 급등하고 그런 건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매를 통해야지 여러분들이 결국은 내년에도 계좌를 2배 이상으로 또 상승시킬 수 있을, 결국 그런 부분이 텐베거 계좌 관리의 가장 중요한 노하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텐베거 계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드신 수급과 차트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방송 끝난 이후에 신청 가능한 링크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없다라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바로 드릴 예정이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3글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드신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받아보면서 나도 한번 2026년도에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템베거 또 계좌 관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노하우들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구리 가격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받는 LS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전에도 말씀을 갖다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LS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가격 상승 행진의 수혜와 더불어서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을 갖다 진행하면서 한 12% 정도의 그런 자사주 물량이 어쨌든지 소각이 되면서 그 내년에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게 늘어날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올해 이제 돈가격 상승률이 이제 40%로 지난 2009년이면 이제 그 차이나 붐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상품 가격 급등했을 때 그때 상승폭을 갖다가 넘어서는 수준의 그런 상승률이라는 거죠. 여기에 또 이제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내년 동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갖다가 이제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이제 그 올해 반도체가 큰 폭의 상승을 갖다가 기록하는 그 초반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재기가 있었죠. 사재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관세 부분 때문에 지금 수입업체하고 제조사들이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LS를 갖다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갖다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도 한번 상승하면 그래도 주가가 꽤 강한 흐름을 갖다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종가는 20만 7천 원인데 매수가는 20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고점 수준이 2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9만 5천 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으로 LS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가는 20만 5천 원, 목표가는 23만 원, 손절가는 19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구리 가격이 좀 급등세를 보이기 때문에 LS 또 추천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또 장중의 흐름 나도 한번 분석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지금 빠르게 또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흐름도 잡아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혼자서도 우리가 좀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20년 넘는 증권가의 노하우를 직접 그 부분을 바탕으로 집필한 이런 교육서가 있습니다. 일명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인데 여기에 차트를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이런 기본적인 기술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매매적인 타이밍을 잡는 그런 매매법이잖아요. 수익 매매 그리고 낙주 매매 기법 관련된 이야기도 이 파일 안에 있기 때문에 오셔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준비를 해뒀는데요.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파일을 못 받고 있다라고 남겨주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 저희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드릴 수 없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한 링크, 이 파일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오직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방 내에서 기다리셔야지만 파일 받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 꼭 한번 숙지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혼자서도 템베거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부 자료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